상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 지정에서는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를 특수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 클래스가 있으면 오리 클래스를 특수한 청둥오리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특수화한 강아지, 고양이 클래스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리가 가져야 되는 공통 특성, 상태와 행위는 오리에 정의하고 청둥오리는 다른 오리와 구별되는 요소만 구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공통 특성들은 우리가 다시 청둥오리를 정의할 때 구현하지 않아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서브클래싱 개념입니다. 이 서브클래싱 개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청둥오리를 정의할 때 매우 편리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이미 오리에 정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속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될 때 오리는 청둥오리의 부모 클래스라 그러고 청둥오리는 오리의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저 클래스, 드라이브드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스에서 상속 관계를 표현할 때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 관계를 표현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요. 여기에 시추라는 것이 있으면 또다시 애완동물과 시추 간에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겠고 우리는 이때 애완동물 시추의 조상 클래스, 시추는 애완동물의 후손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모든 그 상속관계에 나타나는 클래스의 관계를 통일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속관계를 활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편하죠. 여기에 공통된 부분을 다 구현해 놓으면 이 공통된 부분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현할 때 필요가 없을 것이고 강아지의 공통된 부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시추를 구현할 때는 더욱더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현하다 보니까 봤더니 처음에는 이런 생각 없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현했는데 이들을 묶어주게 되면은 편리하고 필요한 게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일반화해서 공통된 부분을 뽑아내서 애완동물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설계해 놓고 위에서부터 조상부터 쭉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은 코드 중복을 줄여주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코드 재사용 목적만으로 상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상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is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is의 관계,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죠. 고양이도 애완동물. 영어로 얘기하면 dog is a pet.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mallard dog은 청둥오리는 is a 오리, dog. 이게 성립해야지만 우리가 상속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도 강아지와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 person is a pet 이라는 것이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죠. 그럼 코드를 읽을 때 대단히 어색한 측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코드 재사용 목적, 코드 재사용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is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is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우리는 서브타이핑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et 자리에 이 강아지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속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서브타이핑이 안 되더라도 우리의 응용에서는 서브클래싱만 가지고서 구현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상속을 했을 때 서브클래싱도 활용하지만 서브타이핑도 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pet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cat과 강아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또 중복해서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즉 우리가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상속을 하면서 얻어진 이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 구현할 때 편리해요. 그러면 그것이 상속의 이점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브클래싱 하는 것 동시에 서브타이핑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의 인자는 pet이죠. 그럼 이 함수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cat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는 pet이라는 걸로 멤버 변수의 타입을 정의하게 되면 이 person은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서브타이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타이핑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브클래싱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리한 이점도 있고 거기에 나아가 우리가 서브타이핑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브타이핑에서 우리가 또 객체지향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이란 참조 타입의 변수가 가리키는 실제 객체의 클래스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것이 다형성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수 타입이 서브타이핑이 되어 여러 다른 종류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실행 시간에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른 바인딩 또 늦은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C++에서는 버추얼이라는 키워드 수식된 함수들만 가상함수가 되겠고 이 가상함수일 경우에만 늦은 바인딩을 제공합니다. 즉 C++에서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bar라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a.bar을 호출했을 때 이 bar가 가상함수이면 이 a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pet이라는 거고 bar가 앞에 봤던 make sound라는 함수이면 여기에 강아지가 오면 멍멍이라고 될 거고 여기에 고양이가 오면
야옹하고 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서브 타이핑이 돼야 되겠고 늦은 바인딩이 돼야 돼요. 자바에서는 모든 함수가 그 클래스에는 모든 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상함수이고 늦은 바인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항상 모든 객체를 참조 변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양성이 제공됩니다. 단 문제가 없게끔 서브 타이핑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잘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C++에서는 이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제공되도록 프로그래밍에서는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코드 중복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고, 그렇게 상속에서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상위 타입의 그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위 타입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활용해 가지고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클래스 간 정적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자식 클래스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를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접근 제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메소드, 특히 프라이빗 메소드는 물려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메소드를 물려받는데 프라이빗 메소드는 물려받아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퍼블릭 메소드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의 5개의 퍼블릭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자식 클래스는 그 5개를 모두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을 처리하게 되면 그 5개의 메소드를 다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가장 좋은 경우인데요.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려받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행위를 부모가 구현해 놓은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거죠. 코드 중복도 줄여주는 거고요. 가장 우수한 경우예요. 그리고 서브 타이핑 입장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부모에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자식이 재정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도 그 메소드의 호출이 필요한 경우죠.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요소지만 자식들이 구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통 코드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공통 리모컨에서 버튼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각 자식에 맞게끔 재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서브 타이핑에 문제가 없고 바람직한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공통적으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식들이 무조건 쓰게끔 유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식들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만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 말고 좀 더 뭔가 해야 되면은 재정해서 쓰라라고 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바 시간에 우리가 아마 제 수업을 들었으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은행 계좌는 입금하고 출금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모두 어떤 계좌든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이거에 상속받아서 어떤 특수 계좌를 만드는데, 이 특수 계좌는 입금을 한 횟수와 출금한 횟수를 카운트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능은 부모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 계좌에서는 이 입금과 출금을 재정해서 거기서 카운트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그 카운트에서 그 카운트 값이 일정한 카운트가 되면 뭐 수수료를 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입금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출금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처럼 부모에는 일반 매수도 정의되어 있는데 자식들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 입금이라는 행위 자체가 크게 논리적으로 그 개념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을 상속받은 B가 여기에 뭐 fu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fu를 재정의 하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덧셈 같은 개념에 연산하는데 얘는 곱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색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코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아예 자식의 그것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는 그 행위를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오리라는 클래스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멜로드 더 총동 오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예제를 상속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오리는 모두 날기 때문에 fly라는 메소드를 오리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여기다가 러버더 고무 오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무 오리를 만들었는데, 고무 오리를 만들다 보니까 고무 오리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ly를 물려받았는데 fly를 호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러버덕은 뭔가 fly가 호출되도록 돼도 문제가 없게끔 만들지 않게 되면은 서브 타이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3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3과 경우 2.2에서도 이런 경우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서브 타이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서브 타이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오리를 상속해서 러버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오리가 있고 여기에 다양한 일반 오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리들은 다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fly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무 오리를 만들었는데 이 고무 오리는 fly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은 재정의해서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썼을 때 러버 덕을 이 덕이라는 리모컨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플라이를 호출하더라도 실제 플라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날지 못하는 오리들이 러버 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든 덕도 있고요. 뭐 다른 오리도 있는데 날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마다 플라이를 날지 못하게 빔 메소드로 만들게 되면 이 역시도 코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각각에다가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클래스를 만들고 non-flying duck 해가지고 여기다가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날지 못하는 애들은 요것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가장 좋은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퍼블릭 메소드. 그 다음에는 부모가 미리 다 예측을 해놓고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요. 이것도 문제가 없이 재정의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일반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곤란한 경우들이 이제 자식 클래스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재정의하기도 하게 되겠고, 이것도 재정의하는 것의 한 형태인데 빔 메소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재정의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지만 조금 더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보면은 입금인데 이것도 입금인 거죠. 입금이지만 뭐 개수를 세야 된다든지 뭐 개수를 세 가지고 나중에 뭐 개수 이상이 되면 뭐 못하게 한다든지 수수료를 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봤을 때 입금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특별한 예제는 지금 설명 안 드렸지만 자식이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후하고는 안 맞는 일을 자식이 재정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코드를 읽거나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랬을 때는 한번 재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과연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한번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설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C++에는 없지만 이제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한 구체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이세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들을 묶어서 오리라고 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이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은행 계좌들을 아우르는 어떤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구체화는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는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서브클래싱은 활용하지 않지만 서브타이핑을 제공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와 달리 서브클래싱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이 인터페이스는 그 코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또 상태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디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여전히 서브 타이핑만 활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벌이나 비행기를 플라이어블을 구현한다 하더라도 이 클래스를 구현한 입장에서는 얻어지는 이점이 없습니다. 상속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이 있을 때 고양이를 구현할 때 이 애완동물이 구현된 것들을 강아지와 고양이에 중복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현할 때 편리한 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플라이어블을 비행기나 나비가 구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냐? 그 얻어지는 이점은 없지만 이 서브 타이핑을 통해서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함수의 인자로 플라이어블을 쓰면 여기에는 모든 fly라는 메소드, 즉 플라이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객체들은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로더도 이렇게 flyable이라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유연한 코드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화 효과를 좀 더 살펴보면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 void, pet, 메소드가 있고 pet이 있으면 이 pet에는 고양이도 받을 수 있고 강아지도 받을 수 있고 햄스터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네가 만드는 클래스를 만들 때 패스 상속받아서 만들면 이 함수를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클래스가 애완동물이 아니면 이세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패스 상속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앞에서처럼 이런 flyable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걸 쓰고 싶어? 그러면 fly를 구현해. 그러면 어떤 클래스든지 flyable 할 수 있는 애들이면은 논리적으로 이세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fly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혀 날아다니지 못하는 책상이나 의자가 여기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자와 책상도 여기에 어떤 기계 장치를 넣게 되면은 플라이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것하고는 전혀 또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용 정렬 메소드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라는 배열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백체 배열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이 sort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그 배열에 있는 각 요소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더 앞에 와야 되는지 뒤에 오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f문을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되는데 자바는 비교 연산을 가지고 객체들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함수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모든 애들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ort는 우리가 만들 때 이 함수에 전달되는 모든 애들들은
compare to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두 개의 sort라고 하는 두 개의 sort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것은 오브젝트 배열을 받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배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배열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하기 위해서는 그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고, 그때 비교할 때 우리 자바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compare to 함수입니다. 그래서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한 객체들은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list i를 compare, 그러니까 오브젝트에는 compare to remote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 list i를 오브젝트를 comparable로 타입 변환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compare to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 정의를 할 때 오브젝트 배열을 쓰지 않고 인터페이스 배열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compare to를 구현하지 않고 있는 객체 배열이 온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는 compare to 배열이 오지 않은 애들이 여기에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실행 시간에 이 타입 변환하면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약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현재 그 자바의 arrays sort라고 하는 그 배열의 그 클래스에 sor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ort는 이 오브젝트를 받고 있어요. 오브젝트 배열을.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형태의 코드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바꾸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의 이점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렬 메소드를 쓰고 싶다. 이 정렬 메소드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클래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comparable을 구현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체화 효과는 뭘 할 수 있다? 계약 기반 프로그램을 해주게 되겠고, 범용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건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됩니다. C++에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활용하지 않지만 이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C++는 이렇게 범용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sort 함수를 만약에 오리를 이용해서 호출했어요. sort 해가지고 dogs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 오리 클래스에는 이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문법 오류. C++에서는 문법 오류를 처리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범용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sort를 이 오리를 이용해서 부르게 되면 이 오리를 이용한 코드를 만들게 돼요. 또 정수 배열을 보내게 되면 정수 배열을 소팅하는 걸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타입에 대해서 5개 서로 다른 타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썼으면은 함수를 몇 개 컴파일러가 만들려면 5개를 만들게 되고, 각 만들어진 함수에 대해서 문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범용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실행 시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실행 시간에 compare to 문제가 그 메소드가 구현이 안 된 객체가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전혀 실행 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서브 타이핑이 구현이 되는 형태가 바로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